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신고도지구 구상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래전 기준으로 지정된 고도지구를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를 풀어야 할 곳은 과감하게 풀겠다는 시의 방침인데요. 오랜 시간 건축 규제에 매여온 종로구민들은 쌍수를 들고 반기는 한편 이 흐름세를 타고 자연 경관지구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서울시의 신고도지구 구상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신고도지구 구상안은 오래전 기준으로 지정된 고도지구가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발목을 잡자 서울시가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결과입니다. 시는 고도지구 중 가장 면적이 넓은 북한산과 남산 고도지구를 비롯해 6곳의 기준을 완화하고 2곳은 아예 해제했습니다. 초기 구상안에선 종로구 구기 평창동과 서촌 일대가 완화 대상에서 거의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해당 지역의 규제 완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서촌 일대에선 기존 20m 지역은 24m로, 16m 지역은 18m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구기 평창 고도지구는 기존 20m에서 24m로 완화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정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최대 45m, 약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m를 24m 이하로 해서 한 층 정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부기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경관 가이드라인을 시에서 제시한 그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45m, 층으로 따지면 한 15층 가까이 지을 수 있는. 이에 해당 지역 정치인과 주민 모두 반가운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해당 지역 고도지구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경관지구의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쪽 신영동으로 해서 쭉 이쪽 부분들은 뭐 자연 경관지구라고 할 수도 없는데 아직도 여기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관지구의 완화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그동안 침해받았던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종로구청은 경관지구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는 예전에 정한 경관지구가 지금도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건폐율이나 높이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를 바탕으로 시에 적극적으로 경관지구 규제 완화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 예측에 따르면은 올해는 아마 이것도 좀 완화 방안 같은 것들이 서울시랑 협의돼서 완화될 수 있는 계획들이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나 경관지구 등으로 많은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로구. 오랜 염원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될지 종로구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남산 고도지구의 45%가 속해 있는 중구는 남산 고도지구의 실질적 개발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가 고도지구 해제를 위한 행보였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나섰는데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지난 1995년 최초 지정된 남산 고도지구. 전체 면적은 242만 제곱미터. 이 중 45%는 중구에 속해 있습니다. 이곳은 구역에 따라 12m, 높아야 20m 이내로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구 다산동의 주택가입니다. 좁은 골목과 낮은 건물들은 고도 제한에 가로막혀 수십 년째 그대로입니다. 우리 다산동 주민들이 좀 참 서러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한 30년을 가까이 지금. 5개 동이 남산 고도지구에 속해 있는 중구로서는 고도 제한 완화가 지역 개발의 가장 큰 숙제였던 겁니다. 우리 중구의 이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었거든요. 높이 제한이었죠. 높이 제한에 따른 사업성의 저하, 또 도시개발의 또 저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는데 이번 서울시의 기준 완화 결정에 따라 중구는 본격적으로 낙후 지역에 대한 개발 방안에 착수합니다. 일괄적인 완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 상황에 맞춘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선생님 집은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면 이렇게 됩니다 하는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해드리고, 그래서 함께 개발을 하고자 하신다고 하면은 그게 뭐 모아주택이 됐건 역세권 개발이 됐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또 알려드리는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중구는 이를 통해 도시 전체가 새롭게 재단장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의 발목을 잡혔던 고도지구 인근 지역 개발까지 고려하면 올해가 중구의 새로운 지형 변화의 해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수도권 교통 시스템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습니다. 그 시발점으로 이번 주말부터 시행되는 무제한 교통카드를 지목했습니다. 여기에 수상 대중교통인 리버버스를 한강에 띄운다고도 했는데요. 리버버스는 9월에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2024년 서울시 신년 기자 간담회.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서울 교통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의 교통 부문에 많은 변화가 있는 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기후동행 카드가 이제 조만간 시민들에게 실용적으로 다가갈 텐데요. 리버버스를 비롯해서 자율주행 버스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핵심 화두는 무제한 교통카드입니다. 매월 일정 요금을 내면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27일 첫 차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어 9월에는 출퇴근 목적의 수상교통, 한강 리버버스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리버버스의 성공 여부는 접근성에 달려있다며 그 해법으로 따릉이를 지목했습니다. 리버버스 선착장 바로 옆에는 항상 따릉이를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한 시스템이 동시에 도입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경기도 불참에 따른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과도한 논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기후동행 카드는 서민을 위한 교통 할인 시스템으로 직접적인 수혜층은 서민이라며 최근 불거진 자금 논란 확보에 대한 아쉬움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올리면서 내린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수혜층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우 차별화된 정책이고요. 오 시장은 또 수도권 주민들도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우이 신설선은 서울 1호 경전철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개통 이래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우이 신설선 정상화를 위해 경전철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우이 신설선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 방식도 조정합니다. 사업자가 운영 수입으로 운영비를 모두 충당하는 BTO, 즉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서 운영 적자 발생 시 서울시가 이를 보전해주는 최소 비용 보전 방식, MCC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BTO 방식은 사업자가 자신의 그냥 운영 수입으로 운영 비용을 다 충당을 해야 됩니다. 수입이 비용보다 모자르게 되면 그 적자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MCC 방식은 사업자의 수입이 100억 원보다 만약에 모자르게 되면 그 부족분을 이제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서울 첫 경전철로 기대를 모은 우이 신설선. 하지만 지난 2017년 개통 이래 적자 운영은 계속됐습니다. 누적 적자액이 2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파산 소문이 돌자 서울시는 우이 신설선 회생 자금으로 6,1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사실상 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교통 약자, 교통 소외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교통 복지 차원에서 교통을 더 증설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6일까지 신규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안정적 인수인계도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운영 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47년 9월 1일까지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파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노인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올해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자리, 교육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대한노인회 소속 어르신들이 신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상에 오른 고광선 회장은 신년사에서 경로당 무료 급식과 일자리 확장, 노인 전용 종합체육관 건립 등 굵직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어르신을 하늘처럼 섬기고 돌보는 사회, 노인이 존경받는 수도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노인이 행복해야 서울이 행복합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사에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먼저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시 재정이 줄어 긴축 재정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노인 복지 등 약자 동행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약 1조 5천억 줄어들었습니다. 10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어르신과 가족들, 이웃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약자 동행 예산은 오히려 2,581억 원 늘었습니다. 올해 노인 정책의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노인들의 소득 보존을 위해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9만 개를 제공하고 가정까지 의료진이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골드빌리지와 안심 돌봄 가정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는 서울시의 비전인 동행매력 특별시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신년 인사회는 오 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의장, 25개 자치구 노인회 지회장과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올해 지역 경제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원 규모는 약 2천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강남사랑 상품권 발행 등이 추진됩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강남구가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 자금을 투입합니다. 규모는 모두 2,150억 원. 코로나가 끝나면 경기가 곧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와 달리 아직까지도 그 여파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먼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여기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과 대출이자 지원에 각각 300억 원과 1,0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아울러 강남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됩니다. 지난해보다 210억 원 늘어난 85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필요시 추가 발행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생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살고 소상공인도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삶도 좀 더 편안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게 트라이앵글처럼 연결되지 않으면 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방면에 골고루 혜택이 가서 경제를 좀 활성화를 균형 있게 하고자 하는. 이 밖에 상권 활력을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를 비롯해 골목상권 특화 사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입니다. 아동 돌봄을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10월 주민 조례 추진을 알리는 선포식에 이어 3개월 만에 2,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을 중구 학부모 단체가 마련한 아동 돌봄 주민조례 제정 선포식. 구청이 보편적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며 중구 최초의 주민 주도로 아동 돌봄 통합 지원 조례를 추진했습니다. 중구에 살고 있는 만 18세 이하 모든 아동들에 대해 아동 돌봄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합니다. 초등 돌봄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중구의 18세 미만 모두가 보편적으로 안정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포식 이후 3개월도 안 돼 청구 조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총 1,58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이제 의회에 이 조례를 발안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2,301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 이 청구인 명부를 오늘 전달할 거고요.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열람과 심사 등을 거쳐 의회 운영위와 의장 발의, 상임위 심사를 하게 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공포됩니다. 이런 청구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 운영위를 거쳐서 또 최종적으로 주민의 열람도 가야 되는 거 그 전에 최종적으로 집행부에 저희들이 이송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과 또 우리 중구의 의원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는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는 물론 줄어드는 중구의 인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노원구에 살고 있는 올해 100세가 된 1924년생 어르신은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0세 생일이 포함된 달에 신분증과 통장 등을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노원구는 올해 90세를 맞은 1934년생 어르신들에게도 장수축하금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종호구에서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상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우산 고쳐쓰기 사업과 자전거 이동정비센터, 국궁 활성화 사업과 소규모 집수리를 담당하는 마을집사까지 4가지입니다. 자격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근로능력이 있어야 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주 5일 근무제며 65세 미만은 1일 6시간, 65세 이상은 1일 5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